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해드린 내용은 2024학년도 전형 계획 안들을 각 대학교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예비생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4학년도에서 서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원래 일반 전형에서 6명에서 7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각 3개 영역의 수능 최저 등급이 2등급 이내였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합격을 시켰던 친구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면 작년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모집 정원이 6명이었지만 단 4명만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1단계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능 제한 등급을 이제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족이 안 된 그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의 말씀으로는 뽑고 싶었던 학생이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고 기다려보면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는 그 친구를 볼 수가 없대요.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완화시키면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3개 영역의 합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는 한 과목이 성적이 좀 더 낮아도 충분히 수능 최저 등급 제한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생활기록부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이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홍익대학교인데요. 홍익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과정에서 미술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미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각 학교들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미술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셔서 2024학년도부터는 그 부분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친구들은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사회 영역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요. 한국사를 과목을 반영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가 국어, 영어, 내신 성적 필수의 사회, 수학, 과학 영역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 단위 합이 높은 교과목이 자동 반영이 되는데요. 일부 학교들에서는 과학이나 수학이 내신 성적이 낮지만 이수 단위 합이 높아서 일부 적용되는 학교들이 덜어 있었어요. 보통은 미래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사회 관련 교과목을 공부를 많이들 하죠. 한국사의 과목이 사회군으로 합쳐지면 이수 단위가 월등히 사회 영역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1학년 때 한국사 성적이 낮아서 합산을 했을 때 전체 성적이 낮아지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예비생들은 사회 관련 교과목을 성적을 많이 잘 챙기셔서 이를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1단계가 내신 20%, 서류 80%로 적용되어지는 단계 축소화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사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나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우수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은 홍익대학교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될 때 한국사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미술 우수자 전형 이외에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학교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전형은요, 캠퍼스 자율전공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생활기록부로만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면접도 없고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 등급 제한이 3개 영역 합이 7이었는데 합이 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미술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폐지를 한 이후 원래 첫 해가 되면서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요, 똑같아요. 수능 최저 등급을 또 완화시켰습니다. 원래 수능 2개의 영역 합이 6 이내에서 7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사실 2개 영역 합 7이면 되게 꿀
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비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3학년 때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수생과 삼수생들이 합쳐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3학년 입시생으로 되면서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공부의 양도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제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항상 이대를 준비를 시키면서 처음부터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면 이 제한 등급도 학생들한테는 되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영역 합이 7로 변경이 되는 거는 또 너무나 좋은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요, 시각디자인학과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이고요. 프론티어 전형으로 시각디자인학과랑 AI디자인학과가 남게 되었는데요. AI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작년에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첫 해 때에는 학생들을 1단계에서 5배수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3배수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웬만하면 서류상으로도 뽑고 싶은 학생들을 최소화해서 뽑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가 시각디자인학과도 1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민대도 프론티어 전형이 아니라면 정시주역으로 많이들 희망하시는 1순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론티어 전형도 최저 등급이 없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는요, 도예학과가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예학과에서는 학생을 뽑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는요, 금속공예학과랑 시각디자인학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명의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상으로 학생들을 1단계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생활기록부 상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1차적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결국에는 자기소개서가 당연히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 등급, 제한 등급을 완화시켰습니다. 홍익대학교의 1단계에서 내신 20%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들은 이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내신 성적도 좀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어요. 생활기록부는 학생 스스로 사실 챙기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개개인을 챙겨주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좀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인 친구들은요, 수시 접수까지의 생활기록부의 상황을 평가 자료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마감일이 8월 31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 생활기록부상의 활동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작년도 홍대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고 학생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들에서 3점 후반대나 4등급 초반대가 합격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었죠. 그 이유는 이제 1단계가 내신 100% 전형이었었기 때문에 지원한 6배수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1단계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년에 1단계에서 내신이 20%로만 적용이 되어지고 나머지 80%가 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부분입니다. 합격생 데이터를 보면 성적이 다소 낮아도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전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또 작년이 변경된 첫 해라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몰랐던 친구들의 지원도 많이 안 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학교에서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생활기록부 상에서의 학생의 노력과 열정과 진로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캠퍼스를 디자인학부도 3점 중반대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 내신 성적은 사실 홍대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학생들이 좀 합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과에서 미대로 진로 변경을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합격을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도 본인이 미대에 대한 꿈이 없었거나 활동이 다소 부족한 친구들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노력한 학생들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홍익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합격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들도 이거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만큼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생활기록부죠. 희망 전공 관련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요. 깊게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예고가 아닌 친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쉽지 않겠지만 미술 관련 교과목, 동아리, 청체 부분이죠. 진로 관련 활동에서 본인이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개인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별 스토리가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차별화된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내가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또는 뭐 예술 작가를 희망하는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하시면 나만의 이야기를 면접장에서나 그러니까 서류 제출할 때에 어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이죠. 최종적으로 1단계가 통과가 되면 면접에서 결국에는 합격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자, 면접은 보통 모든 학교들에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시고요. 면접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면접이나 전공 관련 지식 또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하시면 최종 합격으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한테 어떤 활동이 유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생활기록부의 상황을 판별받아 보시려고 지금 위에 보이는 저 번호와 카톡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생활기록부의 본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꼭 채워져야 할 활동들을 지금 이 시기부터 꼭꼭 채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지시는 이 세 영역이 다 충족이 잘 되어졌을 때 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저희가 미리 설문조사를 좀 받았어요.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5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